안녕하십니까. 한국중앙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수기능사 실기실습에 앞서 간단하게 방수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수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데요. 방수기능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험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수기능사는 건축도장기능사 다음으로 많이들 응시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방수기능사 응시생들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방수기능사 합격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방수기능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방수기능사를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방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또 학원에서 방수기능사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학원에서는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린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방수기능사 시험은 2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2시간 40분 하면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2시간 40분 안에 방수기능사 모든 작업을 끝마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날아다니셔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야지만 모든 공정 과정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시간 끌다가 마지막 작업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작업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방수기능사 먼저 공개 시험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중앙교육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큐넷 방수기능사 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 시험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그럼 공개 시험 문제의 요구사항과 준비물, 준비사항, 시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 주어진 가설물의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면과 같이 계량 아스팔트 방수 작업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위 벽에 방수충 치켜 올림은 벽의 상단면 바깥쪽 끝에서 30mm 위치까지 하고 끝부분은 코킹 처리하시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방수기능사 작업판에 대해서 좀 한번 명칭도 알아보고 치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기능사는 방수 이 판에다가 시험판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 시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방수 시트지를 여기다가 방수판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잘 붙이시기만 하면 합격입니다. 자, 방수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수판 작업판을 보시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기에 치수를 아셔야 되겠죠. 방수판의 치수를 먼저 재셔야 되겠죠. 자, 작년까지만 해도 방수판 치수가 각 시험장별로 모두 틀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하는데도 혼란을 겪었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셔가지고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시험장에서 거의 같은 규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자, 맨 밑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길이는 1500이에요. 1500. 자, 높이는 1800. 자, 여기 이 부분은 400. 자, 400, 여기도 400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맨 왼쪽 부분은 1800에서 400을 빼시면 되죠. 그러면 1400이겠죠. 이 부분은 14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1500에서 400을 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100이에요. 자, 이게 방수판의 시험판의 치수입니다. 근데 시험장별로 조금씩 치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실습을 받고 그대로 재단해서 붙이시면 안 되겠죠.
시험장 가서 먼저 자로 내가 교육받은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치수 오차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오작입니다. 그래서 채점이 안 돼요. 사실 실격이죠. 자, 여러분들이 치수를 재고 난 다음에 하실 일이 있죠. 재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다가 아스팔트 펠트지라는 종이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아스팔트 펠트지는 붙이는데 약 한 40분 정도, 40분, 30분에서 40분, 길면 50분까지 걸립니다. 아스팔트 펠트지는 시험 문제에 보면 프라이머 대신 바르는 하도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도 작업보다는 이 방수판을 여러 명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종이를 깔아주는 거죠. 방수 시트지를 나무에 직접 붙이게 되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럼 다음 사람이 방수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판에다가 종이를 붙이는 거죠.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이실 때는 빈 공간이 없이 꽉 차게 붙이셔야 되겠죠. 아스팔트 펠트지는 검정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보시면 강목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테두리가 없지만 여기 왼쪽 부분에는 강목 테두리가 있는데 이 강목 부분의 테두리의 두께는 약 40mm 에서 30mm, 35mm, 50mm, 60mm 제각각입니다. 이 치수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이는데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이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 전에 미리 입시를 해 주셔가지고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인 후에 감독관한테 사인을 보내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대부분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따라서는 개별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붙이시는 게 좋고,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을 많이 소비하시면 안 돼요. 왜? 본 시험은 방수 시트지를 붙이는 일이죠. 방수 시트지를 2시간 40분 동안 붙이시는 거예요. 아스팔트 펠트지 40분 동안 붙이시는 건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체력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수 기능사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방수 기능사 이 작업이 2시간 4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펠트지 작업부터 아스팔트 시트지까지 작업을 하시는 동안 3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셔야 되죠. 반복을.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1시간 40분 정도 지나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자, 체력 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든 공정 과정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습 받고 한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만큼 방수기능사는 육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시험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다가 종이 펠트지를 붙여주시는데,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펠트지를 제대로 못 붙이면 시험 감독관 보조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못 붙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 작업이나 아니면 같이 작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못 붙인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채점에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밑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스팔트 펠트지를 붙일 때는 타카로 고정을 하시는데 타카 핀을 너무 많이 박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자,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채점에도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타카를 박으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적당량만을 박아주셔야 됩니다. 자, 아스팔트 펠트지를 전체적으로 붙인 다음에 관통 파이프의 위치를 잡아주죠.
관통 파이프. 관통 파이프의 위치까지 잡아야지만 예, 시험 시작 준비가 된 겁니다. 관통 파이프의 위치는 왼쪽으로부터는 500mm, 자, 상단으로부터는 700mm. 이 선이 교차하는 중심에 예, 관통 파이프를 세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관통 파이프는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같이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방수기능사는 건축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토시, 장갑은 필수로 착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도 감점 대상이에요. 안전모 안 쓰시면 감점이죠. 자, 우리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 교육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방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작업을 하루 만에 100점을 맞게끔 저희가 교육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75점을 목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서 감점을 받게 된다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75점. 여러분들이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예, 그래서 웬만큼 틀려도, 웬만큼 벗어나도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예, 실격을 주는 실수들이 있고 감점이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자, 그런 실격을 주는 실수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되면 이제 방수 시트지를 재단을 하고 붙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사항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바닥과 치켜 올림은 이음새, 폭 200mm 시트, 모서리 200 곱하기 200 시트, 관통 파이프 둘레에는 보강 붙임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방수판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관통 파이프 있죠. 이 하수구멍이죠. 하수구멍.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실이건 아니면 뭐 샤워실이건 어떤 부분의 코너가 되겠죠. 여기를 방수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접힌 부분, 꺾인 부분에는 보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보강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나중에 위에서 요 부분에는 한 번 더 시트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통 파이프에도 보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관통 파이프 둘레에도 여기가 그 말이에요. 보강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시트지를 붙이기 전에 이제 시험지에 보시면은 여 끝선까지 방수 시트지를 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여기서 100mm를 띄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100mm를 띄고 이쪽부터 방수 시트지를 붙여주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50mm예요. 자, 50mm를 띄고 이 안쪽으로 방수 시트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스팔트 펠트지, 종이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강목 부분 위에는 자, 30mm, 뭐 40mm도 될 수 있어요. 도면에 30mm라고 나와 있으면 이 강목 끝부분부터 30mm예요. 이 안쪽이 아니고요. 강목 끝에서부터 30mm를 띄고 선을 쭉 그어줍니다. 자, 이 안쪽으로 붙이라는 얘기죠. 예, 테두리 선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다 도포하지 말고 작업하지 말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는 실리콘으로 테두리를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통 파이프 지금 작업판에 보강 처리를 빠뜨리시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보강 처리할 때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이제 구배라고 나오는데 구배가 뭐냐면 물 흐르는 방향, 예, 물 흐르는 방향에 맞게끔 방수 시트지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물 흐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어디가 위일까요?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왼쪽이 높은 곳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붕 기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지붕 기와는 물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와는 밑에가 위에 거 아래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이쪽이 윗부분이기 때문에 방수 시트지가 붙을 때 이쪽이 최상단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시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관통 파이프 최종 마무리는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방수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관통 파이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관통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관통 파이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속치마를 붙이게 됩니다. 속치마를 이런 식으로 붙이실 거예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여기는 100mm. 자, 그 다음에 관통치마라는 걸 붙여요. 관통치마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깔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치마를 한 번 더 세웁니다. 거치마를 한 번 더 세우는데 이 거치마의 높이가 150mm예요. 높이가 150mm.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0mm 높이까지 맞춰라. 자,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있다고 가정하고 방수 작업을 하시오. 자, 도면에 보면 물 흐르는 방향이 나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파이프는 연속된 것으로 가정하고 시트를 위에서 덮어 씌우지 않도록 한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사소한데 이것 때문에 실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프가 벽까지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란 얘기예요. 그럼 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시트지를 그 중간에서 이렇게 낄 수가 없죠. 원래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트지를 잘라서 자, 감싸듯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뭐 뚜껑 내려 끼듯이 이렇게 해서 끼시게 되면은 바로 실격입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시트의 접합 부위는 겹침폭. 시트의 접합부 겹침폭은 100mm로 한다 그랬어요. 바닥재는 2매, 들어간 모서리 및 나온 모서리는 6매, 관통 파이프는 5매를 초과하여 중복해서 포개지 않도록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시험 규칙인데요. 자, 관통 파이프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시트지를 붙이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몇 겹을 붙이든지 방수 처리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해져 있는 겹침폭이 있어요. 그 겹침폭 이상으로 겹쳐서 방수 처리를 하시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거죠. 자, 실수는 한 번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 번에 다 붙여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빠뜨렸어요. 방수 작업 하다가. 그래서 여기를 남은 시트지를 이용해서 보강 처리를 또 했어요. 그럼 실격이란 얘기예요. 왜? 겹침이 5매, 6매 제한을 뒀죠?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 겹치면 바로 실격이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겹침폭은 무조건 100mm로 하라 그랬어요. 겹침폭은 100mm.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방수 시트지를 받으실 거예요. 자, 방수 시트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00m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략 6.3m에서 7m까지 줘요. 그러니까 7000이죠, 7000. 6300. 이 길이는요. 그러면 이 방수 시트지를 이 치수에 맞게 재단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해서 붙이는데 폭이 1000mm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덮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트지가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 겹칠 때, 자, 시트지와 시트지가 겹칠 때 이 겹친 폭이 100mm란 얘기예요. 100mm. 자, 100mm. 100mm를 오버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mm까지 봐주는 거죠. 아까 오차 차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오차가 나면 실격인 거예요. 자, 겹침폭은 100mm다. 자, 이 겹침폭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여기도 해당이 되고 이 모서리 부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통 파이프도 속치마 둘러서 세우죠.
여기도 겹친 폭이 100mm. 거치마도 겹치죠. 여기도 100mm라는 얘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mm 5,000은 봐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도면에 표시된 바닥의 시트 방수 마무리 부위는 코킹 처리하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끝부분은 실리콘을 싸서 마감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보강 시트도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시오. 자, 보강 시트가 뭐죠? 여기 아까 보강한다 그랬죠? 보강. 자, 보강하는 시트도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해서 붙인다고 되어 있고요. 자, 파이프 둘레 보강 붙이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응용해서 붙인다. 용융해서 붙인다. 용융. 자, 여러분들 용융이란 말은 알죠? 녹인다는 얘기죠. 녹인다는 거. 자, 아까 파이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속치마, 그 다음에 거치마를 붙이게 되는데 거치마 이 부분은 흑선을 드렸죠. 흑선을 준비해 드렸죠. 토치램프를 이용해서 달궈서 여기를 녹여서 시트를 녹여서 이 파이프에 붙이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방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철선으로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여기는 20mm 밑으로 철선을 한 번 더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방수 시트지를 붙이실 때는 밑단에 비닐 종이를 띄어내고 그냥 붙이시는 게 아니고 토치램프로 가열한 후에 붙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치램프를 사용해서 가열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 토치램프가 상당히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내내 토치램프를 여러분들 주위에다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넘어지거나 벽 쪽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인화성 물질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화재도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치램프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방수 시트지를 붙일 때만 가열해서 붙이시고 꺼두시고 옆에다가 또 붙일 때 켜서 지금은 뭐 라이터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토치램프에 자동으로 그 점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 조절하고. 그래서 붙이신 다음에 또 옆에 놓고 꺼주세요.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계속 켜두시고 작업을 하는데 대개는 그냥 계속 켜두죠. 껐다 켰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켜두는데 잘 보시면 자, 방수판 위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두셔야 돼요. 이쪽 방향. 토치 램프의 불 방향이 방수판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두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 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쪽 벽에 잘못해서 토치 램프를 가까이 두시면 본인이 작업해 놨던 펠트지나 방수 시트지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자, 구멍이 뚫린다. 바로 실격입니다. 바로 실격이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에 막 뒹구를 수가 있어요. 뒹굴러. 바닥에 뒹구르다가 방수 시트지 구멍 나면 방수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바로 실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강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문제에 나와 있죠. 예, 밑에 판에는 보강 처리하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멍 뚫리면 실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프 상단 부분에는 철선 마감을 하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강, 관통 파이프에 마지막 거치마 붙이고 용융해서 녹여서 붙인 다음에 그 밑에 20mm 간격으로 철선을 감아주시는데 철선은 나눠줍니다. 감독관이 나눠줘요. 여러분이 준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시험장에 설치된 가설문 및 관통 파이프의 크기는 반드시 실측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닥 부분에 있어서 큰 바닥과 작은 바닥 시트는 기둥, 삼각 면목 하부에서 간격이 30mm 이하가 되도록 붙이시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강목 부분에 30mm 아까 선 그어달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자,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 내민 길이는 100mm 이하가 되도록 하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작업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쉽도록 명칭을 정하도록 할게요.
자, 명칭을 일단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수판이 있으면 여기를 큰 바닥이라고 할게요. 큰 바닥. 자, 여기가 큰 바닥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를 작은 바닥. 자, 여기를 작은 바닥. 그 다음에 여기를 작은 벽. 자, 여기를 큰 벽. 여기를 큰 벽, 4벽. 큰 바닥 4벽. 여기를 작은 바닥 4벽. 여기는 4벽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큰 벽, 작은 벽. 자, 이렇게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바닥, 작은 바닥, 작은 바닥 4벽, 작은 벽, 큰 벽, 큰 바닥 4벽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자, 여기서 작은 바닥 시트 오른쪽 상단의 내민 길이가 100mm 이하가 되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격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서리 부분 처리를 못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 나중에 방수 시트지를 여러 장 붙이게 되는데, 자, 방수 시트지를 벌려서 붙일 거예요. 벌려서 붙였을 때, 자, 모서리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수 시트지가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붙는데, 여기에 보이는, 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벌려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방수 시트지가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붙인 게 보이면 안 돼요. 한 장으로 마무리가 돼서 깔끔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장 겹쳐 있는 모양이 보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실격을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바닥 시트지를 이런 모양으로 잘라요. 이런 모양으로. 요만큼을 빼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서리 부분을. 자, 요거는 학원에서 실습하실 때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를 100mm, 자, 오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방수 시트지를 우리가 이제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방수 시트지를 재단을 하는데, 자, 큰 바닥 거 붙이고, 작은 바닥 거 붙이고, 그 다음에 큰 벽, 작은 벽, 붙이면 끝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통 파이프 거치마 붙여주시면 작업이 모두 끝나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근데 이 순서가 있겠죠? 아까 구배 방향에 따라서 겹침이 어디가 위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보면은 큰 바닥은 한 장으로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바닥도 한 번에 한 장으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에 나눠서 막 3겹, 4겹 겹쳐서 여러 장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험 룰이에요. 자, 그러면 방수 시트지를 나눠주는데 약 한 6.3m 정도 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00이죠? 그럼 처음에 큰 바닥은 2100. 2100으로 재단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보강제, 나머지 부분은 보강제를 재단을 할 겁니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자, 작은 바닥은 1400으로 할게요. 1400, 1500이 아니고. 자, 이 치수들은 여러분이 실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치수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치수대로 하면 뭐 틀릴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여기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자, 방수 시트지에 보면은 여기가 1000mm죠. 자, 현장에서 방수 시트지 공사를 할 때 얘 한 장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겹치면서 붙여가겠죠. 겹치면서. 그러면 방수 시트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쪽 부분에 100mm 부분에 접합 부위가 있어요. 접합 부위. 이 접합 부위는 다음 방수 시트지를 여기다 붙여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비닐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합 부위가 왼쪽에 있고 접합 부위가 없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이게 정면이에요. 자, 이 정면을 그대로 여기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바닥 시트 붙일 때 어차피 겹친 폭이 여기에 겹쳐지겠죠? 자, 시험 문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붙이시면 실격이에요. 자, 이쪽에다가 겹친 폭을 주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인다. 실격이에요. 자, 방수 시트지도 왼쪽 오른쪽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본인이 준비해간 준비물만 사용하셔야지 옆 사람에게 빌리거나 뭐 감독관한테 뭐 달라 그러거나 그러시면 실격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자나 테이프 또 부탄가스 등등을 빌려서 작업하시면 둘 다 컨닝으로 간주하고 두 분 다 퇴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달라고도 해서는 안 되고 시험 전날 준비물이 제대로 있는지 두 번, 세 번 챙기셔야 되겠죠. 방수기능사 준비물 별로 없어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전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죠. 자, 이 시험장들이 외곽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시험장 근처에 가서 뭘 사야지 하면 구매할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고요. 또 시험장에 가실 때는 수험표는 안 가져가셔도 되지만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을 안 가져가시면 국가고시인데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예. 자, 지급제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시험 중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체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실격인데 감독관들한테 잘 얘기하면 또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트지가 불량하거나 뭐 보통 대개는 시트지 문제죠. 방수 시트지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길이가 짧게 재단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총 길이가 최소한 6m는 나와야 되는데 6천은 나와야 되는데 뭐 5천일 수도 있겠죠. 5천이면은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실격이죠. 네, 그런 경우는 교체를 요구하셔야 되고 시험 시작 전에 방수 시트지를 지급받으실 텐데 말려 있어요. 그럼 그걸 모두 펼쳐 보셔야 됩니다. 동그랗게 말린 걸 바닥에 놓고 다 피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된 재료 외에는 어떠한 재료도 사용할 수 없어요. 시험장에서 지급하는 재료로만 시공을 하셔야 돼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문제의 치수 모양 등을 임의로 제작해서 도구를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자, 어디 교육장에서는 자 대신에 나무를 잘라서 그것만 대고 시험 재단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도구를 만들어 간 적이 있어요.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시험을 보시면 남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겠죠? 이걸 사용하실 수 없어요. 자, 오작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완성해서 내지 못한 경우도 오작이고요. 또 요구사항, 작업에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정과정을 진행한 경우도 오작이 되겠어요.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 내용과 상이한 작품,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도면 및 요구사항의 치수 내용에 대해 치수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요거 아까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방수 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작품. 자, 이게 방수 기능사 시험인데 작품을 다 완성을 했는데 방수가 안 돼요. 그럼 실격이죠.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큰 바닥 시트의 좌우를 바꿔서 시트 붙임을 한 경우엔 오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접합 부위가 있는 부위는 작은 바닥 쪽으로 가야 돼요. 자, 큰 바닥과 다른 시트의 겹친 부위에 큰 바닥 시트의 접착제 부착 부위를 일부라도 재단한 경우, 이것도 중요해요. 또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수 시험판이 있는데 큰 바닥은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큰 바닥. 큰 바닥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여기가 접합 부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여기든 어디든 재단을 하면 실격이에요. 접합 부위는 절대 재단을 하지 않는데 단 관통 파이프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는 재단해서 붙이시고 지나가야 되겠죠. 관통 파이프는 재단을 해도 됩니다. 자,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최종 시트를 각각 1매로 시공하지 않고 중간에 겹침을 두는 경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예, 가로로 잘라서 붙이면 안 된다고요. 자, 최종 시트 작업 위에 덧붙임 등 별도의 보강 붙임을 한 경우, 자,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또 위에다 빵꾸 뚫렸다 그래서 보강 작업을 하면 실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를 대처하는 것까지 못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 큰 바닥 및 작은 바닥 시트와 기둥 삼각 면목 하부의 간격이 30mm를 넘을 경우,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고,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 내민 길이가,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보강 붙임을 하지 않았거나 관통 파이프 둘레 처리가 잘못된 경우도 실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작이고 실격이에요.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토치 램프로 작업할 때 방수 시트지가 구멍이 뚫리는 순간 실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관통 파이프 주변에 겉치마, 속치마, 그 다음에 관통 치마 부분을 용융해서 흑선으로 조금 달궈서 붙여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시트지는 여러분들이 토치 램프로 시트지 위에서 불을 쐬가지고 눌러서 붙이시면 실격이에요. 무조건 시트지 안에 비닐을 벗기고 거기를 달궈서 붙여주셔야 돼요. 위에를 달구면 실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방수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마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는. 야,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실습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지에, 공개 시험 문제에 나온 주의사항과 시험 방법 등, 치수 등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3D 화면을 보면서 정확하게 방수 시트지 붙이는 방법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